안녕하세요. 이슈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죠? 네, 그 파산 오늘 한 세 번째 시간으로 네,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네. 다 처분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문의가 많아서 네, 그 어느 정도까지 처분되는 재산이 네.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그거 네. 잠깐 말씀드리려고 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재산이라고 하면 네. 보통 재산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뭐 그냥 크게 나눠보면은 네, 부동산, 네, 동산,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네, 채권 뭐 있죠. 채권. 네, 네, 그 채권은 이제 은행 예금 네, 뭐 대표적인 게요. 네. 그다음에 뭐 식권 식권.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네. 큰 뭐라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 이런 아, 것도 있잖아요. 회원권. 예, 아, 그런 그렇게 세부적으로 골프장 보면은- 회원권도 있고.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아, 보험도 예, 있고요. 보험금도 있고 네. 이렇거든요. 음, 그래서 어디까지가 처분을 해야 되는 재산이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먼저 부동산은 네. 기본적으로는 다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다 처분해야 된다. 다 네. 처분을 해서 그걸로 이제 빚을 갚아야 갚게 되는 되고. 거죠. 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부동산 처분하게 됐을 때, 네. 그다음 부동산 그렇고, 그다음에 동산을 보시면, 네. 동산은 이제 좀 예외적으로 뭐 금은 보화 뭐 네. 이런 게 아니면은 네.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뭐 내가 이제 법전에 규정된 거는 네. 뭐 농부다, 어부다 이러면은 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뭐 농사 도구 같은 게 있을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음.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어부라고 하면 그물, 뭐 그물. 이런 것들이 필요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정해 놨어요. 아, 그 상당히 네. 예전 규정이겠지만 그런 게 있고, 또 뭐 특별히 전문직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전문적인 업종을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라던가 네. 제복. 제복도. 예, 저희 같은 업종 같으면 네. 이제 뭐 양복 같은 것도 어쨌든 아, 그러면 이게 예. 옷 같은 것들도 네, 네. 다 처분을 그 보통은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그런 건 않습니다. 아니죠. 일반적인 네. 뭐 친구라든가 의류라든가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먹을 거 있잖아요. 먹을 거. 아, 그쵸. 요즘 같은 집에 시기에 이제 막 쌓아놨을 수도 먹을 있잖아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음식 네. 같은 경우도 2개월 상당의 어떤 식료품 아, 뭐 이런 것들은 그 갖고 처분하지 있어도 않아요. 되고. 예, 그렇죠. 요게 이제 이 파산상의 그 내용이 왜냐하면 네. 이게 압류할 수 없는 재산, 그다음에 네. 면제 재산 이런 것들로 규정되고 있는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던가 압류할 수 없는 채권들은 상당히 네.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아. 있는데, 뭐 급여도 마찬가지고요. 뭐 급여. 예, 공무원 연금법이라던가 국민연금상의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인데, 네. 파산 당시에는 사실은 뭐 장래의 급여니까 네, 어차피 그렇죠. 파산 대상 재산에는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관계는 없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동산 같으면은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네. 물건들은 네. 그 뭐 처분해야 될 어떤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동산들은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처분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 채권이죠. 네. 채권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그쵸.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반환 네.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임차 보증금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보통 예, 많이들 궁금할 것 같네요. 예, 그 임차 보증금은 보통은 이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네.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 같으면은 네. 이제 소액 임차인, 그러니까 이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의 네.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혹시 뭐 경매를 한다던가 들어갔을 때 내가 확정일자가 늦어도 네. 그 중에서 현재는 3,700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파산재단에 가입해 있는데 네. 그 거기에 정해놓은 금액이 있잖아요. 네. 서울 같으면 3,700만 원. 3,700만 그리고 원. 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네. 서울을 제외한 이제 다른 지역들, 과밀 억제 권역으로 있는 지역은 뭐 성남, 과천, 의왕, 부천 네. 뭐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아.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수원까지 뭐 해서 3,400만 원까지, 3,400만 원까지는 네. 그 처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기타
이 억제 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뭐 경기도 광주라던가 네. 이천 이런 지역들은 2천만 원까지고요.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해당 금액은 이제 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보증금이랑 월세를 뭐 보증금 얼마 이하다 하면 네. 보증금을 굳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장에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예. 그쵸. 네, 예금 예, 금액. 예금 통장, 예금 통장이 있는데 이것도 6개월간 이제 월 150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900만 원까지, 네. 900만 원까지는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 서울에 만약에 서울에 계신 분이 네. 그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뭐 최대는 3,600에다가 3,700에다가 900까지 해서 4,600만 원은 예, 그 현금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인데요. 네. 보험 같은 경우가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쵸. 보험 계약자, 보험 수익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다른 경우가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소지가 있는 거는 이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저축성 보험은 이게 처분해야 될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축성 보험은 처분해야 된다. 네, 그렇죠. 저축성 보험은. 근데 이제 보장성 보험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장성 보험은 이 파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그 2009년에 그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 보험 계약을 보험의 해지 청구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대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을 대의해가지고 보험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해약된 보험 계약 해지하면 뭐가 나오나요? 뭐 그동안 냈었던 것들 중에 뭐 좀 일부 공제하고 해약 환급금이 나오잖아요. 그 금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판결이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계약 해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보험 계약 해도 결국은 채권자가 다 가져가 버리고 보장도 못 받는데 치료비도 못 받는데 보험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2011년에 이게 변경이 돼서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해약 환급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해약 환급금은 해약 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그 변경이 돼가지고 채권자가 임의로 해약을 시켜가지고 가져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산은 그 해약 환급금은 가져갈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해약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반드시 내가 해약하는 경우가 아니고 아니 채권자가 해약을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험금을 납입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해약 환급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만기가 됐어도 나올 거고. 그렇죠. 만기 돼도 나오고. 이 만기 환급금이라든가 내가 돈을 못 내서 해약이 되면 그 150만 원, 150만 원 이하까지만 자기가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보장성 보험 중에서도 그 채권자에 의한 해약 환급금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내 가지고 해약을 하면은 그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에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 보장성 보험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은 그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게 어쨌든 유지를 시켜야 되겠네요. 어쨌든 나중에라도 어쨌든 금전적으로는 조금 낫겠죠. 그리고 그런 해약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이 150만 원까지니까 그 이상 되면 해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궁금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 차익이 계산을 해보면 파산 관제인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약 환급금 있잖아요. 150만 원. 해약을 지금 당장 하게 생겼더니 보니까 300만 원이 나와. 그럼 이제 5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350만 원이 네. 이거 내야 되니까 해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이제 대신 돈으로 네. 예. 350만 원을 그 네. 파상 다른 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보험사하고의 여러 가지 계약 중에서 네. 보험금을 빌려줘 가지고 대신 납부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납부해주는 보험사가 이제 이자가 꽤 세잖아요. 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그 이자까지 해가지고 장래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 중에서 네. 그걸 차감식으로 네, 예,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감안해 보면 실제 해약 환급금이 굉장히 적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50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네. 해약을 할 필요가 없고 해약을 안 하는 필요가 없겠네요. 없고 관제인한테 따로 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험금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해약을 네.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뭐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네.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면 1천만 원 이하까지는 네. 이거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자유 가질 수 있어요. 예. 이게 보험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군요. 그리고 또 보험 종류별로 해약 환급금에 해약 환급금끼리 더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좀 보험이 또 한 개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들 수도 있고. 만약 사망보험을 여러 가지를 넣었다. 아니면 뭐 이렇다고 하면은 그 합산한 것 중에서 전체 합산해서 1천만 원. 합산으로. 근데 이제 종류별로 합산하니까 조금 또 이게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좀 자세히 좀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그런 거를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던 내용인데 좀 어느 정도는 딱 이제 좀 잡히네요. 수도권 서울에서는 4,600 맞나요? 4,600만 원. 900만 원. 4,600만 원까지 최대 가능할 수 있다. 최대로. 수도권은 과밀 억제 지역 권역이라면 4,300만 원. 이 현금을 이렇게 어쨌든 다 처분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내가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야지 어디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쵸. 또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